꽉 막힌 도로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도시에서 사셨던 분들은 노후에는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빌딩 숲에 갇혀서 지내지 않고 공기 좋고 물도 좋고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여유로움을 흠뻑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남은 생을 아름답게 지는 노을처럼 마무리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꿈만 같고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은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집을 지어서 작은 텃밭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으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이런 로망을 실현하실지 정하셨나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을 정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한국에서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베스트 5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어디서 살지 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연례 글로벌 은퇴 지수를 살펴보면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한국은 17위라고 합니다.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 5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부산하면 해운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동부산의 기장군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남해와 동해를 같이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 바로 위에는 일광해수욕장이 있고 동부산 프리미엄 아울렛과 아난티 힐튼 호텔이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부산입니다. 이케아나 해동용궁사, 롯데월드 등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해운대 백병원이나 부산대 병원으로의 연결성도 괜찮습니다. 금융권 PB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고 하죠. 4위는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강을 끼고 있으며 미사리가 있는 하남을 경계하고 강남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경희대병원과 아산병원도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동 생태공원이 있고 지하철도 있어서 교통 접근성도 좋고 올림픽공원도 바로 송파구 경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가지고 가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과 자연환경, 편의시설과 함께 강동 쪽에 있어서 공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노후의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병원인데요. 시골에서 괜찮은 병원을 찾아서 전전하시다가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중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3위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의 인구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양평의 위치를 살펴보면 서울 동쪽에 있습니다. 서울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서울과 거리도 가깝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평하면 관광지나 놀러가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원주택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교차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양평은 2005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특구로 선정되면서 물 맑은 양평이라는 청정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2015년 12월에는 자전거 레저 특구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헬스투어 힐링 특구에 선정되면서 말 그대로 땅과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이미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양평군 인구는 1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1위인 지역입니다. 특히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에게 양평은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1순위에 꼽힙니다. 이미 양평에는 수많은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양평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전원주택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양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이 훌륭하면서도 경기도 내에서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양양과 춘천, 구리와 포천 등
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또 앞으로 양평은 서울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전망인데요. 서울 송파와 양평 간 민자 고속도로가 계획 중이고요. KTX역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평을 선호하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평을 은퇴 후에 주거지로 삼기에는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차가 꽤 많이 막힌다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 매우 추운 편이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을 꿈꾸며 보금자리를 양평으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아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살 지역을 선택하실 때는 그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내가 살 만한 곳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지역 2위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왼쪽으로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호수도 영랑호와 청초호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거닐면서 닭강정이나 코다리 냉면 등 먹을 것도 많지요. 그래서 속초는 매번 가도 또 가고 싶은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속초 시내도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 가고 싶은 곳을 꼽으라면 당연히 동해의 시원한 바닷가가 생각납니다. 동해안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속초입니다. 속초는 인구 8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속초는 제주 부럽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교통도 좋아져서 수도권 도시만큼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각종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서울과 속초의 시간적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2영동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간 동서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시간 30분 만에 서울에서 속초를 방문할 수 있고요. 앞으로 KTX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속초는 산과 숲,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인데요. 은퇴자들의 로망 중 하나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집에서 숲과 바다를 산책하며 생활하는 것인데요. 속초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속초도 단점이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속초 시내에 위치한 병원이 11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의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큰 병원을 찾을 때 강릉이나 원주를 찾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속초에서 거주하는 분들 중에는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속초는 각종 개발 열풍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멀고 관광지다 보니 물가도 비쌉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교통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은퇴 후 거주 지역을 고르실 때에는 이 점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대망의 1위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에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제주도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겠죠.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내륙도 그렇지만 전체가 다 관광도시입니다. 제주도는 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자, 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영어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제주도는 노후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다고 말할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 또 여유롭고 낭만 가득한 이국적인 지역입니다. 바다와 산을 접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미래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는 중노년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이 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에는 아주 큰 종합병원은 없지만 제주대 병원이나 제주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과 제주 중앙병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후에도 제주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81.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혼잡한 교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주도는 차가 그렇게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예전의 제주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주도도 단점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때에는 사람에 대한 피로도가 생길 수 있고, 최근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농약 살포 때문에 수질오염도 심각해지고,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물가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과 교류할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타지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제주도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반면에 노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위는 부동산 전문가와 금융권 PB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로 개인의 취향이나 순위 판별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5개의 지역 말고도 경남 통영이나 거제 등 남부 해안 도시들도 은퇴 후 선호되는 지역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사는 곳을 정하는 데 꼭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의 상황과 그리고 본인의 취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환경이냐, 또는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병원이 옆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잘 살펴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은 살아보지도 않고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집을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귀농과 귀촌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방 곳곳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들도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편의 시설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괜히 그곳에 목돈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샀거나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내 마지막 남은 노후 자산을 몽땅 잃고 노후 파산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본다거나 이곳저곳 여행을 좀 다니시면서 발품을 팔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살기 좋은 지역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공부하셔서 은퇴 후 행복한 노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